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2012년 출간된 일의 미래에서 저자인 린다 그레트는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유연한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넓고 얕게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여러 영역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즉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바로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06년 출간된 토머스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에서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언터처블, 즉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웃소싱, 디지털화, 자동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의하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기계가 일을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 발달로 일어나는 세계화는 기계화와 같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인재상의 피할 수 없는 공통된 특징은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정규직은 필요한 영역에만 남고 프로젝트나 업무 단위로 만나 처리하고 흩어지는 업무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가 자신의 저서 위대한 미래에서 말한 것처럼 일자리는 미래에 일하는 자리가 아닌 업무로만 있을 뿐입니다. UN 보고서 2025에서는 세계는 2030년이 되면 1인 기업, 자영업 등이 일자리의 90%에 이르고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터넷을 매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 단위로 여러 업무를 처리하며 불규칙한 업무량으로 시간이 파편화되어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책에서 네트워크를 제시합니다. 관계 또는 사회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정보를 얻어 시간을 절약합니다. 사회성은 인터넷과 기술 발달로 접촉 없이 일하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협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성은 필요한 능력입니다. 개인 브랜드도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다양한 직업을 거치고 많은 사람과 일하게 됩니다. 계약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세상에서 개인은 1인 기업화됩니다.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이때 개인 브랜드는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브랜드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팅과 홍보 측면만이 아니라 평판 관리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유연한 전문가나 언터처블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입니다. 사라진 일자리 부분에 남아있는 더 많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소비 여력이 없는데 경제는 굴러가는지도 문제입니다. 2019년 출간된 보통 사람들의 전쟁의 저자 앤드류 양은 일자리가 없어진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품위 유지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인간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생존 문제가 해결된 현대인을 위협하는 것은 삶의 의미나 내면의 실존적 공허함이라고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으로 생존 문제가 해결된 미래 사회에서도 삶의 의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욕구도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관계에 관한 사업, 인간을 즐겁게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사업,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업. 물론 기존 산업의 핵심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제조와 생품필 등의 영역은 기계가 대체하더라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업가는 변함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다른 책들에서는 미래의 일자리로 어떤 것이 유망하다고 했을까요?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위대한 미래에서 평생 직장을 원한다는 아이에게 감각하사관, 유모 판매자, 치료 마술사, 운동 철학자, 양자 우주공간 광학, 환각 원인 해석학은 어떠냐고 제시합니다. 황당한 대답이라고 느끼는 아이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UN 미래보고서 2025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문화예술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대중문화가 그 예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동영상의 흐름,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해 영화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10년 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 앤드류 양은 미래에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업, 전문성이 고도화된 직업, 이해 당사자를 면대면에서 갈등을 줄이는 직업 등 대인관계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시 전문화된 일도 필요하지만 사회성을 다루는 일자리가 중요하게 두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권의 책과 제 생각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기계와 경쟁하더라도 인간의 감정과 삶의 의미를 찾는 특성은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더 다르고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의 도전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사회성과 창조력의 원동력이 되는 호기심이 미래에도 중요하다는 점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